안녕하세요. 저는 최다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 전시랑 그리고 책도 꾸준히 내려고 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출간 소감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 기획했던 책이다 보니까 기쁜 것보다 좀 안도했어요.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생각에 드디어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러다가 안 되면 그냥 너의 작업실에서 제 사비 내고 출간할까도 생각했어요. 하다가 그런데 이제 너의 작업실 사장님께서 그림책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여러분과 고래뱃속 식구들과 함께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책방지기님이 저랑 같은 고양시에서 수업을 들으셨어요. 다른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그때는 책방지기님이 서점을 안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알게 된 인연으로 서점 처음 열 때부터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냈고, 그러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알게 되시고 제가 출간을 하려고 하는 걸 아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도움을 주시려다 보니 대신 에이전시처럼 책을 다른 출판사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곧 전시도 할 거고, 이제 책이 출간되기 전에 나온 더미북도 이쪽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책이나 그림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기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금도 후드티를 좋아하는데 후드티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한 접점은 모르겠지만 후드티를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서 착안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건을 담지만 간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이미지가 잠자리채 그리고 후드티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잠자리채 소년이 내가 잡은 거에 대한 상실을 겪으면서 그걸 대체할 것을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이게 잠자리채 소년이 나비를 잡으러 가는 게 표지고, 이렇게 잠자리채 소년이 나비를 잡고 잠들어 있는 모습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연찮게 꿈을 이룬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잠이 깨면서 꿈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잠이 깨면 꿈이 날아가요. 나비가 날아가는 거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나비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옷도 입고 딱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놓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갖지 않은 존재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애초에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인 구름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비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바라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꿈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잠들면은 나오고 이상적인 것을 원할 때도 저희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꼭 꿈이라고 가정하진 않고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나비예요. 공허함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나비를 놓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나 구름, 그리고 물고기랑 바위 이렇게 4가지 섹션이 있는데, 비랑 구름을 묶어서 생각해 주시고 물고기랑 바위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비랑 구름은 얘 신체 구조상 아예 담을 수가 없는 거라서 불가능한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랑 바위는 이제 너무 담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담아서 끌려가게 되거나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과하게 욕심부리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두 가지는 그 상실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바위랑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해 겪게 되는 힘듦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한 권 냈지만 그 다음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매우 괴로워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네, 할 수 있는 걸 하자. 잡을 수 없는 거는 시간이고, 담을 수 없는 건 감정 같아요. 감정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붙들려 있으면 안 되고 흘러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감정은 담지 말고 좀 흘려 보내면서, 그리고 시간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속에 감정을 놓고 흘려 보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잡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잡아도 괴로운 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걸 잡아도 자꾸 현재랑 비교하게 되면서 좋은 감정들도 흘려보내주는 게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의 판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이게 되게 크게 그렸었어요. 거의 4절에다가 그렸었는데 이제 너무 크니까 완성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그렸던 3분의 1 정도 완성했던 그림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처음부터 8절 사이즈로 그렸어요. 그게 좀 고생스러웠던 기억이라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출판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밀도가 좀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부분을 처음부터 그렸어야 되는 게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해했어요. 충분히 왜 다시 그리자고 했는지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봐도 밀도가 너무 차이가 났어가지고. 그래서 그리는 동안 재미는 있었어요. 진짜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구름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요. 이게 그림을 그리다가 좀 쉬는 텀이 있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림이 갑자기 확 느는 순간이 있어요. 그 구름 전 장면들은 막 하루에 한 장씩 완성하려고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밀도가 떨어졌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제 방학 시즌이 되고 시간을 좀 들여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름 장면에서 밀도가 훅 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했다, 좀 많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름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빠져나가는 구름들이 시원한 느낌을 줘서 그 부분도 좋아요. 시원한 느낌을 같이 주니까. 결말에는 꿈과 관련 없는 일을 해도 꿈을 꾸면은 그 꿈도 당신에게 다가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출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정도로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출판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이 있고 잘 돼야 되고 잘 돼야지 다음 것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꿈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같이 손잡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긴 길 속에서 손잡고 꿈이랑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좀 동행자라는 느낌으로 꿈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셨나요?
네. 처음엔 완전 잠자리채만 그렸어요. 잠자리채 소년을 그리면서 얘의 단점을 보완할 걸로 유리병을 생각을 했어요. 좀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인스타툰을 잘 그린다던가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재밌는 입담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너무 많아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 스스로한테도 안타깝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잡으려고 하지 않고 손을 뻗어보려고 할 거예요. 손을 뻗어볼래요. 왜냐면 그 나비, 그 꿈이 나를 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림책을 그리면서 잠자리채 소년이 했던 것처럼 대체될 만한 것들을 찾는 걸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 꿈도 잠을 잘 때 날 찾아줄 정도면 그 꿈도 나를 원하는지가 궁금해서 손을 뻗어보고 그 나비가 나에게 날아와주지 않으면 다른 나비를 찾으러 가볼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많이 방황하실 것 같아요. 그 꿈을 찾는데도 방황을 했지만 그 꿈을 찾고 나서 이루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많이 방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더라도 불구하고 조금씩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일상에 일일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보고 잘 관찰하고 그걸 또 잘 느끼고 적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살아가는 거가 의미지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그림책이란 작은 전시회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그림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수지 작가님 그림책을 봤을 때 엄청 충격을 맺었어요. 글이 없는데도 이야기가 막 다 통하고 파도야 놀자 책이었는데 막 가슴이 뛰고 저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시회를 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글 없이 그림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작은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분들 입장에서도 자기 메시지를 작은 전시회, 그림책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작으로는 지금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걱정이나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들 때가 많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판타지 동화를 글을 쓰고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유리병 소년이 나오는데 또 본인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잠자리채 소년을 부러워하고 다시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잠자리채 소년을 한마디로 하면 잠자리채 소년은 잠자리채 소년이다. 왜냐하면 잠자리채 소년은 잠자리채 소년인 이유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이 아이도 저 일부에서 나온 거라서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서 얘가 방황하고 다시 꿈을 찾고 하는 과정 그 자체를 바라보고 싶어서 잠자리채 소년은 잠자리채 소년으로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을 다시 하고 다시 꿈을 찾는데 본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시고 주인공한테 대입해보고 자기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이 아이가 했던 역경들이, 고난들이 의미가 없는지 같이 봐주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자기 하루를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의미 없는 건 없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평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술가들은 끔찍하게도 자기 얘기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예술가들은. 약간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고 예술가들의 자기애적인 부분을 끔찍하다고 표현하시니까 나도 그렇지 않은가? 반성을 하게 되고 뜨끔하게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잠자리채 소년 같은 경우에는 제 이야기도 제 이야기지만 제 주변 이야기도 섞여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나비가 다시 날아오는 것처럼 다시 꿈꾸면은 나비가 잠자리채 소년을 향해서 날아와 주듯이 힘겹고 꿈과 상관없는 행동들이 연관이 있고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결말에 내고 싶었어요.